이어서 통일교 로비 의혹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검이 통일교 1억 수수를 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사유를 보면요. 중진 국회의원인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그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라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졌다라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뭐 실체적 증거, 진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윤영호 세계본부장의 아내 통일교 간부의 그 핸드폰 속 사진이 있고 보좌진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한 것. 뭐 이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와 만나가지고 뭐 인사를 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 증거로서 권성동 의원을 4년 구형했다면 민주당도 똑같은 진술, 똑같은 정도의 혐의라면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고 같은 방식으로 구속해야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미 지난 8월 달에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금품 진술 확보라든지 같은 사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4개월 동안 수사를 뭉개지 않았습니까? 수사 뭉갠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이첩을 하면서 그리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우리 사건 아니니까 별도로 수사해야 돼라는 기조로 공소시효 정지라는 특검법의 부칙을 적용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소시효 도과했다라는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야당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우리 편,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여당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우리 편 이건 뭐 인지 수사가 아니니까 이 특검법안에 적용이 안 되니까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두 가지의 잣대를 좀 들이밀고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만큼 특검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 이 집권 여당과 특검에 대해서 거센 역풍이 불 거다라고 좀 예견을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특검이 구형을 하면서 그 써놓은 문장들을 좀 읽어보니까 뭐 어이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성동 의원이 받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재판을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특검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특정 종교단체를 끌어들여가지고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뭐 어쩌고 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아니 그 종교단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그 선거에 그 사람들은 뭐 따로 어디서 갑자기 어디 숨어 지내다가 나와가지고 투표만 하고 어디 다시 또 뭐 국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 통일교를 믿든 뭐 어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본인들의 한 표를 행사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주권적인 행사를 한 것이지 그걸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까지도 저는 재판부가 두루두루 좀 살펴서 공정한 재판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검에 지나친 이런 정치적인 수사들 어떤 프레임을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어떤 구형 전문을 보면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고자 하는지가 너무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프레임을 왜 국민의힘에만 적용하냐 이거예요. 똑같이 전재수 의원이라든가 임종성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민주당 계열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혐의가 적발이 됐으니 그들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통일교에서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 뭐 이른바 VVIP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당은 특검을 받아라라는 그런 국민적인 요구가 더 거세질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통일교와 정치권 전반에 걸친 로비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 내부 문건과 문자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간부의 문자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특검팀 간부의 신상과 수사 상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통일교가 자신들의 수사기관 내부 정보를 훤히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보안이 이미 무너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일교 간부의 문자 내역에서 특검팀 내부 간부의 신상과 수사 상황까지 지금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두 가지로 의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특검팀 내부에 통일교인 출신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정권 차원에서 통일교와 유착되어 가지고 뭐 수사 상황을 알려준다거나 좀 유리하게 특검의 어떤 수사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원내대표끼리 만나가지고 특검에 대해서 통일교 특검을 논의했지만 이제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난 8월 달에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뭉갰고 뭉갰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쌍둥이 사건 아닙니까? 당원들도 똑같이 가입시켰고 금품도 전달했고 또 금품도 전달했고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건진법사라는 매개가 있었었는데 민주당은 사실상 직거래한 거거든요. 통일교와 건진법사라는 제3자 매개가 없이 직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질이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똑같이 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뭐 발부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워라 내워라 4개월 동안 뭉개다가 경찰청에 이제 이첩하고 또 공수처에 이첩했다는 건 아닙니까? 공수처 지난 5년 동안 운영되면서 어떻게 수사했어요? 6건 기소하고 4건 무죄이고 엉망이었어요. 혈세는 800억까지 다 쓰면서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정하고 강력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특검법에서 5조에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위배한 것이고 이 정부가 지금 대놓고 덮어준 것이다. 분명히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보고 문건에서 전재수 장관은 2018년 5월 달에도 한번 거론이 되고 2018년 9월 달에도 기 다녀간 전재수 장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명시이 되어 있어요. 전재수 장관이 미래 장관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문건에 적어놨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다소간의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건이 발견이 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버리고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강력하게 구속하는 또 수사하는 것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역풍은 언젠가는 맞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이제 통일교가 특검의 수사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통일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검의 수사 흐름에 맞췄는지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특검이 의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조절했는지 이 통일교와 특검이 한 팀으로 움직인 거 아닌지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지금 윤영호 본부장의 그 발언의 흐름들을 보면은 갑자기 마지막 날에는 또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통일교에 대한 해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통일교와 지금 이재명 정부 사이에 모종의 그런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의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싹 다 이재명 정부 장관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뭐 한번 만났지 그 뒤에도 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장관급들이 국정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게이트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일교에 압력을 넣고 통일교 윤영호는 갑자기 진술을 바꿔서 더 이상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런 굉장히 미심쩍은 그런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온 게 방금 통일교 간부의 핸드폰에 이 특검팀의 명단, 그러니까 즉 이 수사 인력의 명단, 그러니까 이 100번 양보해서 누가 지금 특검팀에 뭐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명단 정도는 우리가 입수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사 상황까지 문자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대방이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어떤 과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이긴 삼촌들은 부적절하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건 부적절한 게 아니라 범죄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수사기밀 유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의 잘못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걸 수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치부를 스스로 수사한다.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했던 특검을 막는 자가 범인이다. 그 말을 이제는 그대로 본인들에게 들려줄 차례고요. 지금 아니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의 몇 명 어떤 정치인이 연루가 되어 있든지 간에 이건 특검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이 특정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이권을 나누고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았고 공유하고 이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드러내야죠. 사실은 여기 이런 대전제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런 연루가 되어 있잖아요. 개혁신당 그 키를 잡겠다라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저는 이걸 개혁신당에 내놓는 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죠. 네, 두 분 모두 목소리 합쳐서 특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 통일교 설립단체 한국 의장을 맡고 또 한학자 총재를 찬양하는 축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직 국회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하부 조직을 이끌었다면 이거 당 차원의 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너무 노골적인 로비를 받은 걸로 보이고 또 임종성 의원인가 또 이번에 뭐 통일교한테 항공료까지 지원받으면서 외국까지 다녀왔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교의 뭐 이단으로 지금 취급받지만 통일교의 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인을 계속해서 포섭해가지고 다 이 종교의 어떤 확장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는 사실상 재단이고 법인이고 사실 기업체와 같거든요. 뭐 대북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건설 사업에 주력하면서 각종 지자체 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중앙 정치인들한테 로비에 특화된 곳이기 때문에 임종성 의원뿐만 아니라 권한이 있는 곳에 로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종성 의원이나 전재수 장관, 특히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장관한테도 이렇게 저렇게 로비한다는 좀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 사실 그냥 정말 이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일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경찰에서 압수수색 나갔잖아요. 압수수색 네.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겨레가 처음 보도했었을 때는 전재수 장관이 금액 4천만 원과 시계 2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금액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하나로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드는 이유는 모릅니다. 분명히 윤영호 본부장은 까르띠에 시계 하나랑 불가리 시계 하나라고 분명히 특정을 했는데 네. 불가리 시계 하나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수를 따져보니까 2천만 원과 만약에 불가리 시기가 1,000만 원 이하면 3천만 원 이하면 특가법상 뇌물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느냐는 주장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압수수색 나갔었을 때 의원이 도착한 뒤에 2시간 뒤에 압수수색 나갔다는 네. 것 아닙니까? 게다가 가보니까 뭐 한동안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파쇄기가 뭡니까? 문서를 갈아 넣는 그 기계 아니에요. 증거 인멸이죠. 하필 압수수색 나갔는데 파쇄기에 문서를 돌렸대요. 그럼 그게 뭐예요?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럼 증거인멸이면 당장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전재수 장관 신병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아 내월아 안 하고 있고 아무 소식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치권을 로비하고 정치권과 어떻게 보면 결탁되어 있고 심지어는 특검과도 결탁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이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은 뭐 여당입니까?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혁신당이라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사실은 뭐 민주당 혹은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이 로비하고 결탁한 이 문제는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맞죠.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머리 희끗희끗한 아저씨들이 배지 여러 번 달았던 사람들이 그 초등학생도 배우는 윤리와 그리고 초등학생들로 배우는 그 정치에서의 그 정의 이런 걸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정치를 굉장히 우습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공분을 낳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자신에 대한 공격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우리 정치권이 한 번에 일신할 수 있는 쇄신할 수 있는 기회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은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당들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활을 걸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그런 특대형 게이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재수 의원의 해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안 받았다 보다는 청탁은 없었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측이. 이를 두고 이제 뇌물죄는 피하고 공소시효가 짧은 정치자금법만 남기려는 법적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만약에 사실로 입증이 되면 범죄는 범죄니까요. 근데 어쨌든 압수수색 영장에서 돈 3천만 원 줄이는 것도 사실 특가법을 벗어나게 되면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7년이면 사실 공소시효가 지금 완성된 거거든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어떤 강력한, 그러니까 어쨌든 경찰도 행안부 소관의 어떤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이 연루되었다고 하는 이 금품 의혹은 사실상 청탁 목적의 의혹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그 한겨레가 보도했었던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청탁의 목적이 분명한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었다고 하는 특별 문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그 한일 해저 터널에서 부인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으로 몸담았었던 오거돈 시장은 이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몇 번의 메시지를 내셨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통일교라면 야 저렇게 부산에서 강력하게 민주당도 저렇게 환영하고 동의하는데 당연히 로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과 뭐 임종성 의원과 오거돈 시장 측에 있었던 전재수 의원에게 로비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진실이 잘 드러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쌍둥이 사건이잖아요. 금품도 줬고 당원도 가입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검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특검을 절대 불가한다고 좀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거의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꼴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내부 문건에 전현직 국회의원 23명을 VIP, 70명 이상의 VVIP를 분류해서 관리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통일교 내부 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 실제 이 사람들이 뭐 통일교로부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통일교가 지금 예컨대 뭐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써 놓은 걸 수도 있고 혹은 본인들의 목표라든가 혹은 이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 과장해서 써놨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혹은 그 일관된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예 허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통일교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해왔는지 그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문선명 총재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대북 사업 관련해가지고 따내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로비, 일본에서 그 일본의 정계를 어떻게 통일교가 주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 미국에서 심지어 뭐 폼페이오까지도 나서가지고 통일교에 대해서 비호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를 봤을 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아지고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통일교 문건에 23명, 뭐 VIP 70명, 그럼 거의 100명 아닙니까 지금? 그럼 100명이나 되는 전 현직 의원들, 정치인들이 아니 나랏밥 먹고 국민의 세금을 먹는 사람들이 통일교로부터도 또 다른 주머니를 찾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특검을 반대한다? 저는 이거 계속 반대하잖아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머드급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수록 그러니까 계속 사건의 어떤 보도나 사건의 크기가 커질수록 경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좀 주장하고 싶고 윤영호 본부장이 바보가 아니에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랑 연결한 것도 그렇고 짐 로저스와의 화상 대화를 연결한 것도 그렇고 실제로 힘이 있고 또 세계본부장으로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로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인과 같이 이 사건을 대응한다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거라면 나중에 가중처벌되는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진술할 사람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민주당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정치적 공세이다라고 치부하는 것은 나중에 역풍맞기 딱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또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금품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구 행사 기획 같은 맞춤형 관리까지 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조직력이 선거와 정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 건데요. 이런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노력은 결국 특검입니다. 특검. 네, 특검을 통해서 네. 통일교와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연관됐는지, 뇌물을 받았다면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뭐 청탁이 있었다면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등등 이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들 앞에 이 통일교 게이트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결국 정치권이 쇄신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지금 통일교 문건에 나오는 이 수많은 거의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이 부정청탁 혹은 의심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다른 이슈를 끌고 와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이러면 쇄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통일교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국 야당이 이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정부의 이 압박에 굴복하게 된다면 저는 야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 통일교 게이트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얼마나 연루가 되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정치인이라면 이게 국민들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로비와 청탁을 스스로 거부할 줄 아는 그 자정 능력을 정치인 개개인이 잘 겸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만 되면 뭐든 한다. 표만 되면 누구라도 만난다. 표만 되면 누구라도 만나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우매한 생각을 정치인이 빨리 버려야 됩니다. 통일교 표 없거든요. 표가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일부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야,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못 잡으면 표에 큰 손실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좀 버리고 선거 때 투표로 나오는 그 보편적인 유권자들을 향해서 정치인이 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의 의혹을 두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강하게 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 소속 인사들과 사이비 종교 논란 단체와의 유착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내 이단은 정상적인 종교고 너의 이단은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로남불이다. 심지어 뭐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통일교 간부한테 임명장까지 수여하는 그 장면이 찍혔잖아요. 그리고 또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역풍을 맞는 거죠.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어떨 때 쓰냐면 상대방을 마구 비판하다가 내가 그 정작 비판의 당사자가 됐을 때 역풍을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거세게 비판했어요. 뭐 이단의 정당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교의 나라다라는 말까지 별말 다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특검에서 자신들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니까 이렇다 해명과 반박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역풍 때문에, 여론의 어떤 비판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것이다.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대순진리회잖아요.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그 단체가 여기는 이게 진짜 좀 이상한 데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대순진리회는 되게 이상한 단체거든요. 지나가다가 맨날 도로를 하십니까 물어봐서 되게 귀찮게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분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존중합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대선 때 뭐 여기 왕자 써왔다고 해가지고도 그걸로 엄청 무속이다 공격하고 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무속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에서 맨날 성경만 읽고 있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독실한 크리스천에게 이 무속의 딱지를 붙이고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런 굉장히 저급한 정치 공세를 끊임없이 해왔던 민주당이 본인들은 대장동 판결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난 대순진리와의 그 연관성 혹은 그 금액이 오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입을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잘못은 아주 꽁꽁 숨기고 타인의 잘못은 아주 크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식의 민주당식 내로남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고민거리가 2030 세대가 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이게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그 고민의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2030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본인들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온갖 방탕하게 각종 범죄와 성추행과 이런 것들을 다 저지르면서 살면서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반면에 20대 30대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고 하면서 이런 그들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역겨운 이 내로남불 때문에 2030 세대가 더 이상 저 민주당은 개화가 불가능한 집단이다라고 해서 지금 지지를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의 그 자정 능력 망가진 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소위 민주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외쳤던 그 독재 타도와 지금 이재명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이 독재에 가까운 모습들은 도대체 이 괴리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 전혀 그들은 지금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이 결국은 민주당 정권을 끌어내릴 거다 생각합니다. 네, 나라가 진짜 어디로 가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댓글들이 참 많은데요. 통일교 의혹 이제 일부 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안은 반드시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